당신이 오늘 한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건 어제까지 믿어온 당신의 파동이 만들어낸 반응이다. 당신이 움직인 만큼, 결심한 만큼, 미룬 만큼, 포기한 만큼 그 모든 선택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행동은 단지 외형이 아니다. 행동은 믿음의 자화상이다. 당신이 가진 자기 이미지가 지금의 행동 패턴을 조정하고 있다. 당신은 더 크게 움직이지 못한 게 아니다. 당신은 더 크게 움직여도 괜찮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다.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다. 믿음은 움직임이다. 행동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하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것을 상상하고 아무리 멋진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도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잠재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우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파동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그러면 기회는 지나간다. 그러면 삶은 과거의 반복이 된다. 믿는다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다. 불완전하게라도 두려움이 남아있더라도 그 방향으로 몸을 던진다는 의미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이 얕기 때문이다. 믿음이 얕은 사람은 매일 다짐한다. 매일 계획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준비만 한다. 계속 정보만 수집하고 계속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고 계속 마음이 확신에 찰 때까지 미룬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파동은 행동에 반응한다. 한 걸음을 떼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신경계는 깨어나고 잠재의식은 이건 진짜인가 봐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파동이 바뀐다. 그리고 그 바뀐 파동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를 현실에 호출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준비가 되면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프록터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진다. 시작해야 준비가 된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없다. 믿음은 움직인다. 그 움직임 속에서만 잠재의식이 재설정되고 자기 이미지가 넓어지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 가만히 앉아서 확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 왜냐하면 확신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따라오기 때문이다. 확신은 보상이 아니다. 확신은 행동의 부산물이다. 당신이 오늘 한 행동, 그건 단순한 할 일 체크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지금 어떤 파동에서 진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큰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한 사람은 작게라도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중인 사람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진동을 바꾸고 그 진동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파동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혼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 두려움 속에서도 전화 한 통을 거는 결단,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 자리에 앉아 시작하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현실화되는 방식이다.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은 잠재의식의 새로운 이미지 하나를 각인시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메시지를 당신의 무의식은 매번 받아 적는다. 오늘 운동을 시작했다면 잠재의식은 나는 내 몸을 돌보는 사람이다를 저장한다. 오늘 지출을 기록했다면 잠재의식은 나는 돈의 흐름을 인식하는 사람이다를 받아들인다. 오늘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잠재의식은 나는 세상에 표현하는 사람이다라고 믿기 시작한다. 당신의 정체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의된다.
당신의 자기 이미지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정한다. 그 이미지를 바꾸려면 먼저 지금의 행동 패턴을 의심해야 한다. 왜 늘 준비만 할까? 왜 시작은 잘하면서도 유지하지 못할까? 왜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넘으면 무섭게 되돌아오게 될까? 그 모든 패턴 뒤에는 당신의 오래된 자기 이미지가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행동의 반복이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 것이다.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모습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무리하고 있는 기분이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파라다임이 흔들리는 지점이다. 그 낯선 행동 안에는 익숙해지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들어있다. 파라다임은 의지로는 바뀌지 않는다. 행동의 반복으로만 교체된다. 아침 루틴을 바꾸는 것, 선택하는 말투를 바꾸는 것, 입는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 앉는 자세를 바꾸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결정의 속도를 바꾸는 것. 당신이 더 빠르게 결정할수록 잠재의식은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그 확신이 자기 이미지를 바꾸고 그 이미지가 파동을 바꾸고 그 파동이 삶 전체의 궤도를 바꾼다. 그러니 이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결과의 씨앗으로 보라. 오늘의 한 선택이 내일의 한 장면을 부른다. 지금의 감정이 곧 진동을 만든다. 지금의 진동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현실을 고른다.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바꾸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한 번의 강한 결심이 아니라 수백 번의 작은 행동으로 누적시켜야 한다. 당신은 행동이 바뀌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이 된다. 당신은 그동안 행동하려 애썼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행동이 쉬워진다. 왜냐하면 이건 나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로 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코 어제의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새로운 행동을 택했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움직였다. 당신은 도전했다. 당신은 계속 가고 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된다. 당신은 지금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이제 그 결과를 받을 자격이 이미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 차이는 행동에서 증명된다. 아니, 정확히는 그 행동이 편안해질 때 드러난다. 당신이 어떤 정체성을 잠재의식 안에 고정시키면 그에 맞는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 고정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화된 행동과 감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감정으로 행동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파동에 머물고 있는가? 단지 뭔가를 해야 해서 움직인 건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는가? 자기 이미지는 감정이 실린 행동으로만 바뀐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인 것이 된다. 그게 바로 변화다.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정체성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모든 걸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마지막 에너지가 있다. 바로 감사의 진동이다. 감사는 지금 있는 것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 감사는 이미 충분하다는 파동을 고정시킨다. 당신이 오늘 한 행동, 그 안에 감사를 더하면 그 행동은 반복된다.
그 반복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현실에 각인시킨다. 이제 당신은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감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은 나는 이미 충분하고 더 받아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 감정이, 그 믿음이, 그 파동이 당신의 현실을 다시 짠다. 그러니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진동을 정직하게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내가 믿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스스로를 다시 쓰는 중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내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매일 느끼면서 움직이면서 살아내라. 결과는 항상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다. 결과는 이미 당신의 감정 안에 있다. 당신의 믿음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디딘 그 행동 안에 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 그게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생각, 핸드폰을 집어든 그 습관, 잠든 감정, 그대로 반복한 표정, 그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패턴을 세팅한 신호다. 습관은 당신이 만든 것이지만 그 습관은 이제 당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 잠재의식에 이렇게 명령한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이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다. 이게 우리가 허용하는 진동이다. 그러면 뇌는, 몸은, 행동은 그 파동 안에 머무르며 어제와 똑같은 내일을 호출한다. 당신이 반복하는 하루가 결국 당신이 사는 인생이다. 지금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무심코 지나치는 말투, 미뤄버린 결정, 수동적인 반응, 타인의 기대에 맞춰진 스케줄, 나중에 하지라는 습관적인 회피. 이 모든 게 당신의 진동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의 현실을 자동으로 재생산한다. 생각을 바꿔도, 계획을 바꿔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결국 일상의 리듬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매일 하는 행동, 그건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의 반영이다. 즉, 당신의 자기 이미지가 습관이라는 껍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하루의 리듬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 행동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 방향을 정한다. 스마트폰인가? 호흡인가? 감사인가? 계획인가? 움직임인가? 그 첫 신호 하나로 당신의 파동은 고정된다. 그리고 그 파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한다. 하루를 바꾸는 자가 한 달을 바꾸고 한 해를 바꾸고 결국 삶의 진동을 갈아치우는 자가 된다. 습관은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반복된 감정과 움직임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습관은 단지 반복이 아니다. 감정이 실린 반복만이 잠재의식을 바꾼다. 그러니 어떤 습관을 만들든 거기엔 반드시 감정이 있어야 한다. 감사, 확신, 다짐, 수용, 자신감. 그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습관은 단순한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곧 피로가 된다. 그리고 피로는 반복을 끊는다. 당신이 새롭게 만들려는 하루의 습관은 당신의 새로운 파동을 고정할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 습관 속에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는 아침에 나를 다시 세팅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부의 파동에 접속하고 있다. 나는 습관으로 삶을 리셋한다. 이런 자기 선언을 습관에 얹을 때 그 행동은 파워를 갖는다. 그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 그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사람이 된다. 그저 호흡하는 게 아니라 나는 파동을 조절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습관 속에 흘러들어가야 그 습관은 멈추지 않고 당신을 다시 만든다. 당신은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의식적으로는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왜일까? 당신의 잠재의식은 논리로 바뀌지 않는다. 그건 오직 반복된 경험만으로 덮었을 수 있다. 지금의 삶을 만들고 있는 건 한두 개의 결정이 아니다. 지속된 습관들의 총합, 그게 바로 당신의 파라다임이다. 그리고 그 파라다임은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자주 느끼는 감정, 자주 선택하는 리듬 속에 숨어 있다. 자, 묻죠. 지금 당신은 매일 어떤 파동을 연습하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아침 피곤해를 반복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리는 피곤한 상태가 기본이다라고 저장한다. 당신이 매일 아직 부족해라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파동은 그 부족한 진동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설계한다. 그리고 그런 감정 상태를 고정하는 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다. 습관은 진동의 고정 장치다. 당신이 반복할수록 그 감정은 잠재의식에 밝히고 그 잠재의식은 당신이 어떤 현실을 허용할지 결정한다. 그러니 당신이 바꾸고 싶은 것이 인생 전체라면 시작은 언제나 하루의 작은 반복이다. 의지를 다지기보다 단 하나의 행동을 정해라. 그리고 그걸 매일 해라. 매일 같은 감정으로. 예를 들어 감사의 3문장 쓰기, 아침 5분 명상, 단 10분 걷기, 하루 1문장 셀프 선언. 이건 단지 루틴이 아니라 파라다임을 리셋하는 선언문이다. 당신이 반복할 때마다 잠재의식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인식이 고정되면 당신의 파동은 바뀐다. 그리고 그 바뀐 파동은 다른 결과를 부른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변화만을 꿈꾼다. 큰 계약, 큰 수익, 큰 결정. 매일 당신이 선택하는 그 작은 순간들, 그게 모여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그 정체성이 바뀌면 당신의 말투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바뀌고, 그릇이 커진다. 그릇이 커진 사람만이 더 큰 에너지를 받는다. 더 큰 돈, 더 깊은 관계, 더 많은 기회는 그 사람의 파동 그릇에 맞춰진다. 습관은 그 그릇을 키우는 유일한 훈련이다. 매일의 작은 반복이 당신의 진동을 바꾼다. 그리고 그 진동은 우주의 언어로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호출한다. 오늘도 같은 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다른 파동을 연습할 것인가?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도 모든 걸 받아 적고 있다. 그러니 말하라. 나는 오늘 나를 다시 설계한다. 나는 습관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나는 감정이 깃든 반복을 선택한다. 나는 매일 나를 부자로, 창조자로,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그 감정으로, 그 리듬으로 하루를 다시 쌓아 올려라. 당신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말투로 말하고 같은 감정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의 당신을 변경 불가능한 정체성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정보를 접해도 그걸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필터링한다. 그게 무서운 거다. 습관은 정보를 차단하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습관을 반복되는 기능이 아니라 진동을 세팅하는 의식적 행위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는 단지 착한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의 파동을 확장하는 진동장치다. 감사할수록 지금이 충만하다는 파동이 생긴다. 그 파동이 생기면 이 이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가 된다. 그때 현실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다. 감사는 미래를 끌어오는 진동이다. 당신이 아직 갖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진 사람이다. 그때부터 당신의 습관은 미래의 나처럼 사는 리허설이 된다. 그리고 그 리허설이 충분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하루의 루틴 안에 감사를 녹여라. 그건 단 5초라도 괜찮다. 숨을 들이쉴 때 고맙다라고 속삭여라. 물을 마시며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껴라. 글을 쓰며 나는 이미 흐름 위에 있다고 선언하라. 감사가 실린 습관은 무의식과 직접 연결된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모든 결정의 시작점이다. 이제 결정을 내릴 차례다. 당신은 어떤 파동을 반복할 것인가? 당신은 어떤 습관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선택할 것인가? 기억하라. 당신은 습관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습관의 설계자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쓸 수 있다. 나는 매일의 습관으로 나를 다시 만든다. 나는 습관을 통해 부의 진동과 연결된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 나는 하루를 바꾸는 사람이고 그 하루는 곧 나의 인생이 된다. 하루는 작지 않다. 하루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루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조각하고 당신의 미래를 미리 가져온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오늘 하루만큼은 새로운 진동으로 살라. 그 하루가 쌓이면 그건 더 이상 반복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새롭게 고정한 진짜 인생의 방향이 된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습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당신이 오늘 내린 그 사소한 결정, 그건 당신의 내일을 설계한 청사진이다. 눈을 뜨고 다시 눕기로 한 그 순간 습관대로 커피를 먼저 들고 핸드폰을 펼친 그 선택, 그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행위다. 당신의 인생은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정이 곧 방향이다. 그렇다. 인생은 거대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작은 선택의 반복이 만든 경로다. 우리는 항상 기다린다. 결정적인 순간을, 큰 기회를, 분기점을.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동안의 수백, 수천 개의 작은 결정이 만든 결과다. 한 번의 대단한 행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미세한 선택. 그게 당신의 파동을 설정하고 그 파동이 현실을 재구성한다. 지금의 당신은 수많은 미묘한 예스와 노가 축적된 결과물이다. 당신은 몰랐을 수 있다. 그냥 흘려보낸 듯한 그 결정 하나가 당신의 자아 이미지를 조정했다는 걸. 예를 들어, 오늘도 운동은 나중에 해야지. 지금은 책 읽을 기분이 아니야. 어차피 해봤자 큰 변화 없잖아.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다. 이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메시지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변화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무의식은 명령을 받는다.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행동을 통해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든 그건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확인된다.
선택이 바로 자기 이미지다. 그리고 자기 이미지는 끌어당김의 중심축이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 이미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자문해보라. 오늘 당신은 어떤 감정으로 일어났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선택은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가? 결정은 파동이고 파동은 끌어당김이고 끌어당김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현실은 당신이 허락한 감정의 진동, 당신이 선택한 미세한 결정들의 결과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은 이거다. 작은 결정을 바꾸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건 오직 각성이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결정을 바꾼다. 그 다음은 감정의 리듬을 바꾸고 그 리듬은 새로운 파동을 만든다. 파동이 바뀌면 끌어당김이 바뀌고 현실이 바뀐다. 그리고 모든 건 단 하나의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됐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이 인생의 방향을 뒤집는 첫 걸음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 당신이 오늘 내린 작은 결정 하나, 그건 단지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오직 당신이 반복적으로 선택한 행동만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 행동은 곧 메시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 이미지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꿈을 크게 가져도 당신의 무의식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새긴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털어내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된 선택이 그것을 조각한다. 그래서 당신이 내리는 그 미세한 결정 하나가 당신의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다. 이건 단순한 자기 개발의 레벨을 넘는다. 이건 진동의 교체 작업이다.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건 단어가 아니라 파동이다. 그리고 그 파동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 안에 어떤 감정을 실었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무의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새로운 파동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파동은 작은 감정에서 출발한다. 이번엔 끝까지 해보자. 오늘은 내 인생을 다시 쓰는 하루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창조하고 있다. 이런 감정적 선언이 반복되면 무의식은 재편성된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설계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무의식은 당신을 밀어붙인다.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하고 그에 맞는 현실을 부른다. 여기서부터 파라다임의 전환이 시작된다. 파라다임이란 단어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생각의 패턴이다. 그건 시스템이고 루틴이고 신념이며 반사적인 해석이다. 이 파라다임이 무너지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리 의지를 발휘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한 가지, 이 파라다임은 바로 지금 당신의 작은 결정으로 흔들릴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나와 다른 결정을 한다. 이 선언이 반복될 때 그 흔들림이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새로운 길을 연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한 번의 열정적인 다짐이 아니라 그 다짐을 매일 확인시켜주는 작은 행동의 반복이다. 오늘 그걸 했다면
당신은 벌써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졌다. 당신은 가난한 생각을 하며 풍요로운 삶을 끌어당길 수 없다. 당신은 두려움의 파동으로 안정된 삶을 창조할 수 없다. 당신은 끊임없는 부족감 속에서 충만한 현실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진동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감정이라는 형태로 매 순간 드러난다. 풍요 마인드셋이란 많이 벌겠다는 목표가 아니다. 이미 나는 충분하다는 상태를 매 순간 유지하는 감정적 근력이다. 즉, 갖기 전에 먼저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결정한다. 그의 하루는 외부에 반응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부의 파동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하루다.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중심에는 항상 감사가 있다. 감사는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진동이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에 머물지 않고 아직 현실에 오지 않은 것에도 감정적으로 예스를 보내는 선택이다. 이 감정이 실릴 때 잠재의식은 우리는 이미 그걸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만든다. 그 이미지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에너지를 바꾸고, 에너지는 현실을 바꾼다. 이 모든 구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파동에 머무르는지로 결정된다. 그러니 질문하라.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로 하루를 움직이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감사를 반복한다면 감정의 근육이 바뀌고 당신의 진동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의 의지보다 강한 속도로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성공은 파동이다. 성공은 습관이 아니라 습관에 실린 감정의 진동이다. 이 진동을 유지하는 사람은 성공을 유지한다. 그는 반복에 지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이 자기 진동을 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외부의 기회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에 맞는 현실을 끌어오는 구조로 완전히 바뀐다. 당신의 의식은 매 순간 확장 중이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의 파동은 매일 어떤 방향으로든 축적되고 있다. 문제는 그 방향을 내가 의식적으로 정했는가? 아니면 과거의 감정 패턴이 대신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깨달아야 한다. 의식의 확장이란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그건 지금 당신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는지, 어떤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지 그 순간순간의 내면적 근육 훈련이다. 나는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선택이 내 진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내 안의 이미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이 질문들이 당신의 의식을 매일 조금씩 확장시킨다. 배움은 적용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다. 책을 읽는 건 시작일 뿐이다. 영감을 받는 것도 시작이다. 중요한 건 반복이다. 반복이 당신의 파동을 바꾸고 그 파동이 잠재의식의 언어가 된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이 글을 단지 읽고 지나칠 수도 있고 혹은 단 하나라도 삶에 박아 넣을 수도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지금도 창조 중이다. 그 선언한 줄로 하루를 리셋할 수도 있다. 의식은 선언을 따라간다. 그리고 진동은 그 선언에 감정을 부었을 때 움직인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매일 선택을 통해 새로운 파동을 만든다. 나는 풍요를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살고 결국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당신의 선언이 바뀌면
당신의 이미지가 바뀌고 당신의 이미지가 바뀌면 무의식이 새로운 삶을 끌어오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지만 삶은 거대한 기회가 아니라 작은 결정의 반복이다. 그 결정을 오늘 다시 하라. 그 파동을 오늘 새로 설정하라. 모든 건 지금부터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이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파동을 바꾸고 당신의 진동이 현실을 다시 그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그 진동에 머물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선택, 감정의 반응들, 그 95%는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건 단순한 과학이 아니다. 이건 삶의 본질에 관한 선언이다. 무의식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고 당신은 그 결정을 정당화하며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휴대폰을 먼저 집는가? 그건 습관이 아니다. 그건 잠재의식이 선택한 시작 방식이다.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미소 짓는가? 누가 불편한 말을 해오면 바로 움츠러드는가? 일을 시작하기 전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가? 이 모든 건 생각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다. 당신의 무의식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오직 반복된 행동으로 형성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실린 반복된 행동으로 저장된다. 당신이 수십 번 넘게 선택해온 작은 회피, 작은 자기 비하, 작은 감정의 패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무의식 시스템을 형성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을 당연한 나 자신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반복해서 선택해온 행동들의 합이다. 다시 말해, 네가 했던 걸 계속하면 지금과 같은 너가 유지될 뿐이다. 무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반복한 것을 사실로 인식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어떤 무의식을 살고 있는가? 무의식은 거울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해온 말,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 당신이 어쩔 수 없다고 넘긴 수많은 결정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동을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현실을 구성하는 주파수다. 왜냐하면 행동은 파동이다. 당신이 어떤 에너지로 움직이는가? 그 에너지가 지금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난 왜 이런 식으로만 살까라는 질문은 의미 없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저장된 무의식의 작동 결과일 뿐이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다른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다른 감정을 실어주는 것. 오늘 당신이 무심코 넘기던 습관을 딱 한 번 멈춰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새로운 파동으로 살기로 선택한다고 선언해라.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무의식에 이질적인 정보를 씹는다. 그리고 그 이질성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무의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편된다. 무의식을 바꾸면 당신의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현실의 진동이 바뀐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전혀 다른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 당신의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마음이 아니라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그 이미지란 당신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자아의 형태다. 당신은 자기 이미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꿈을 꾸고 목표를 외치고 성공을 상상해도 당신의 무의식에 박혀있는 자기 이미지가 나는 그럴 자격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성공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 거부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한 발 물러나는 것. 당신은 그것이 겸손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건 나라는 이미지가 설정한 행동 패턴일 뿐이다. 그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시 당신의 현실을 좁힌다. 당신은 지금의 자기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기 이미지는 단어로는 바뀌지 않는다. 이미지는 감정과 반복된 시각화로 재설계된다. 무의식은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의식은 그림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그림에 실린 감정을 복사한다. 그래서 당신이 눈을 감고 선명한 이미지로 이미 이룬 나 자신을 시각화할 때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의 새로운 파동을 주입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반복되면 무의식은 서서히 반응한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구나. 이제 이 행동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이미지는 행동으로 넘어온다. 무의식은 이미지와 일치하는 행동만을 선택한다. 그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함의 진동이다. 당신이 변화하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당신은 단지 무의식의 새로운 이미지를 꾸준히 주입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감정을 실어라. 매일 진심으로 그 이미지가 몸에 익을 때 당신은 새로운 행동을 고의가 아닌 반사로 하게 된다. 그때부터 당신은 자신을 새로 정의하고 있는 중이다. 자기 이미지가 바뀌고 그 이미지가 감정으로 저장되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반복되고 그 행동이 파동이 되고 그 파동이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건 단지 성공 철학이 아니다. 이건 삶의 진동 구조다. 지금의 당신은 수많은 무의식적 이미지가 낳은 행동의 결과다. 그러니 이제 되묻자. 나는 지금 어떤 이미지를 살고 있는가? 그 이미지는 내 것이었는가? 아니면 타인이 심은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어떤 이미지를 반복할 것인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당신의 무의식은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이전과 전혀 다른 파동을 생성해낸다. 그 파동은 이전의 당신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행동이 쌓이면 현실은 반드시 변한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풍요로운 삶, 자유로운 시간, 넉넉한 마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지금 그 진동에 머무르고 있는가? 부는 결과다. 행동의 결과가 아니다. 감정의 진동이 쌓인 에너지의 결과다. 부자가 되는 건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당신의 무의식이 나는 부족하다는 파동을 보낸다면 그 진동은 더 많은 부족을 끌어당긴다. 풍요 마인드셋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다. 풍요 마인드셋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감정적 결정이다. 그 감정은 무조건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건 훈련이다. 매일 감사하는 연습, 이미 가진 것을 보는 연습, 내가 원하는 미래를 지금 느끼는 감정의 반복. 당신이 나는 이미 부유하다는 감정에 진짜로 머물면 그 순간 당신의 파동이 변한다. 당신의 말이 달라지고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당신이 흡수하는 현실의 주파수가 달라진다. 현실은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 당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살아내고 있었는지,
현실은 그 진동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그 진동을 가장 강력하게 전환시키는 감정이 있다. 바로 감사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다. 진짜 감사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에 감정을 보내는 훈련이다. 당신이 눈을 감고 이루어진 미래를 상상하며 감사를 느낄 때 무의식은 이렇게 반응한다. 우리는 이미 그걸 가졌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무의식은 그것에 맞는 이미지와 행동을 생성해낸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빠른 진동 전환의 통로다. 감사는 부의 에너지에 올라타는 입구다. 감사는 당신을 과거의 파동에서 미래의 파동으로 옮긴다. 매일 아침 감사의 파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단 한 문장이라도 좋다. 나는 지금 원하는 삶의 진동 위에 있다. 그리고 이 파동이 축적되면 당신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전혀 다른 결정, 전혀 다른 선택, 전혀 다른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지속 가능한 성공의 본질이다.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감정의 진동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잠시 성공했다가 무너진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은 외부의 조건을 바꿨을지 몰라도 내부의 파동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풍요는 전략이 아니다. 풍요는 진동의 훈련이다. 그리고 이 훈련을 반복한 사람만이 풍요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이 현실을 움직인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은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해만 한 채 그대로 두었는가? 의식은 단 한 번의 영감으로 바뀌지 않는다. 의식은 반복된 인식과 선택의 누적이다. 그리고 그 인식이 몸에 새겨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자아가 시작된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배우고 또 반복하라. 그리고 반드시 행동하라. 그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수천 번 쓰고 읽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프로그래밍했다. 그는 지식이 아니라 파동을 훈련했다. 당신이 지금 배운 것을 오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몰입에서 온다. 의식을 흔드는 반복, 그 안에 감정을 실어 새긴 습관, 그 습관이 만들어낸 진동, 그리고 그 진동이 새로운 당신이라는 존재의 상태가 된다. 이제 선언하라.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로 살아왔든, 어떤 감정에 붙잡혀 있었든, 어떤 현실을 반복하고 있었든, 이제 당신은 다른 파동을 선택할 수 있다. 과거는 당신을 설명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선언하자. 진짜로. 나는 나를 다시 쓰기로 선택한다. 나는 무의식의 행동을 의식의 힘으로 다시 설정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파동을 내 삶에 주입한다. 나는 반복의 힘을 알고 진동의 법칙에 올라타기로 선택했다. 당신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반복하는 존재다. 그리고 당신이 반복한 것이 곧 당신이 살게 될 파동이고 당신의 진짜 현실이다. 지금 이 글을 마주한 당신은 이미 깨어난 사람이다. 남은 건 단 하나. 느끼고 반복하고 감정으로 진동을 새기고 의도적으로 지금의 당신을 넘는 것. 모든 것은 이 작은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파동을 바꾸고 그 파동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조차 의식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반복했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부터 했는가? 불안한가? 기대되는가? 아니면 무의미한가? 그 생각은 어제와 같았을 것이다. 아니, 그저 당신의 무의식이 어제와 같은 반응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그냥 나의 성격, 나의 기분, 나의 삶이라 부른다. 하지만 정답은 하나다. 그건 당신이 반복한 것일 뿐이다. 당신이 반복한 것이 곧 당신이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의해 만들어진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귀찮다고 말했는가? 몇 번이나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가? 몇 번이나 괜찮아, 내일 하지라고 미뤘는가?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건 당신 안에 자동으로 설치된 반복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당신의 과거, 선택, 과거의 감정,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자기 이미지로 짜인 신호체계다. 그리고 그 신호체계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결국 어떤 현실에 머물지를 자동으로 결정한다. 무서운 건 당신이 그것을 선택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오늘 했던 행동, 그건 선택이 아니다. 그건 무의식의 자동 응답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랜 시간 그것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반복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무의식으로 저장되며, 무의식은 곧 삶의 자동 파일럿이 된다. 당신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걷고, 같은 방식으로 말하며, 같은 방식으로 회피하고, 같은 방식으로 멈춘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반복한 행동의 집합체를 살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다. 지금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오늘 하루 그저 스쳐 지나간 듯한 수많은 작은 반복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삶의 기준으로 새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으로도 당신을 같은 감정, 같은 행동, 같은 결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제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반복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사고방식을 계속 실행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되풀이하면서 내 현실을 만들었는가? 당신의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삶은 하루 한 번의 무의식적 반복을 멈추는 순간부터 달라진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말, 행동, 태도 중 단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재선택한다면 당신의 진동이 바뀐다. 그리고 그 진동이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현실은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의 반복이 먼저 움직일 뿐이다. 당신은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를 보여준다. 당신이 매일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그 수준의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게 바로 자기 이미지다. 자기 이미지, self-image는 거창하지 않다. 그건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선택의 패턴이다. 그리고 그 패턴은 모두 반복 속에서 강화된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무의식은 자기 이미지에 따라 행동을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이제 달라질 거야. 나는 해낼 수 있어. 그 말은 의식 수준에선 위로가 될지 몰라도 무의식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그 이미지를 나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이미지 속엔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그림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낸다. 그건 돈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와 충돌을 피하려는 자동 반응이다. 그리고 그 충돌은 항상 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회가 와도 망설이고 확신을 가져도 행동하지 않고 결정 앞에서 이유 없이 주춤한다. 그 모든 것은 지금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자기 이미지의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직 당신의 반복된 무의식 행동이 말해준다. 당신은 무엇을 반복해 왔는가? 패배감인가? 회피인가? 절제된 열망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마인드인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을 통해 반복되고 그 무의식은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당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반복이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반복은 당신의 자아를 유지하려는 파동의 회로다. 그리고 그 회로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외부 조건을 바꾸어도 당신은 같은 자리에 돌아온다. 진짜 변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구인가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신의 반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도 당신은 뭔가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 같은 패턴의 회피, 같은 방식의 자기 한계 설정, 같은 감정의 되풀이. 하지만 단 하나, 지금 당신이 그것을 자각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기 이미지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최초의 순간이다. 이 순간을 선택하라. 그리고 의식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반복은 어떤 자기 이미지를 유지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무의식을 처음으로 흔든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새로운 파동을 만든다. 그 파동이 새로운 감정을 부르고 그 감정이 완전히 다른 반복을 가능하게 한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감정은 명령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감정의 강도를 기준으로 이건 중요하다. 이건 진짜다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감정에 가장 많이 노출된 패턴을 당신의 삶의 기준으로 등록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결정 앞에서 두려움을 반복했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이 똑같이 주저하면 무의식은 이렇게 말한다. 맞아. 이건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지. 그 순간 당신은 또 같은 현실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감정의 진동으로 현실을 만든다. 감정은 진동이다. 그리고 진동은 당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려주는 에너지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과 같은 파장을 가진 현실을 자동으로 불러온다.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함, 죄책감, 조급함을 느꼈다면 그 감정들은 당신의 무의식에 우리는 지금 이 파동에서 살아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 신호가 쌓이면 당신은 점점 그 감정과 일치하는 삶만을 끌어오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사람들은 현실이 그 감정을 만든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거꾸로 말한다.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고 그 사고는 반복을 강화하며 그 반복은 무의식에 새겨지고 무의식은 결국 당신이 살게 될 진짜 현실의 템플릿이 된다. 이건 숙명이 아니다. 이건 선택된 반복의 결과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은 생각보다 먼저 온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떠올리기도 전에 당신의 무의식은 먼저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에 맞춰 당신은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 그래서 감정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진동 전환의 통로다. 감정을 바꾸는 방법은 단순하다. 파동을 바꾸는 문장을 반복하라. 이미지를 시각화하라. 그 장면 속에서 감정을 만들어내라. 감사를 꺼내라. 가짜라도 된다. 처음엔 연기라도 좋다. 중요한 건 무의식이 그것을 현실처럼 인식하는 빈도다. 당신이 매일 5분씩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이미지 속 감정을 진짜로 느낀다면 무의식은 혼란에 빠진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계인가? 그리고 그 혼란은 결국 당신의 무의식이 이전의 파동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든다. 그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는 강한 결심이 아니라 감정의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반복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새로운 파동을 고정시키며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게 만든다. 기억하라. 감정은 곧 현실의 진입 코드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반복하느냐가 당신의 파동을 결정하고 그 파동이 당신의 반복을 설정하며 그 반복이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재설정하고 그 이미지가 당신이 살게 될 모든 현실의 출발점이 된다.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된다. 지금 이 감정,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 새로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을 불러오는 진동에 이미 올라탄 것이다. 당신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배웠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풍요 마인드셋이란 나는 가질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진동의 상태다. 당신은 이미 풍요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건 과거의 결핍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반복은 당신의 무의식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파동을 각인시킨다. 그 파동은 당신이 어떤 돈을 벌든 어떤 기회를 잡든 그걸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당신은 풍요를 받는 훈련보다 결핍을 견디는 훈련을 더 많이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꿔야 할 것은 노력의 방향이 아니다. 당신이 작동시키는 기본값의 파라다임이다. 당신은 자신이 상상한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 말은 곧 지금 당신이 기본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삶의 크기가 당신의 파동 범위라는 뜻이다. 이 파라다임을 깨기 위해선 반복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는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당신의 기준 에너지 진동을 상승시키는 가장 빠른 도구다. 감사는 당신의 무의식을 풍요의 파동으로 재설정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확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풍요롭다는 감정을 반복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당신의 파동을 바꾸고 그 파동은 새로운 현실을 부른다. 그리고 그 현실이 이전의 자아를 무너뜨린다. 무너진 자아 안에서 진짜 의식이 깨어난다. 의식은 넓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반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미래로 당신을 데려간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반응을 설계하는 존재다. 당신은 이제 안다. 감정이 진동을 만들고 진동이 반복을 만들며 반복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당신의 선택이 있었다는 걸. 그러니 지금 선언하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멈춘다. 그리고 다시 선택한다. 나는 이제 무의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의식이 주도하는 반복을 선택한다. 나는 내 감정이 바닥을 향할 때조차 풍요를 선택하고 감사를 반복하며 새로운 파동에 나를 맞춘다. 나는 매일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 작은 반복이 내 진동이 되고 그 진동이 내가 살아갈 새로운 현실이 된다. 내가 오늘 반복한 것들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걸 아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무의식의 힘을 다시 손에 쥔다. 오늘의 내가 나를 다시 만든다.